한국 오플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첫 인사드립니다. 이제 여름도 가고 저녁에 제법 선선한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포커도 최고의 컨디션으로 해야 이길까 말까 한데 잡생각이 많고 컨디션도 좋지 않을 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역시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4일 정도 열이 많이 오르고 키트에는 안 나와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감기 때문에 좀 아파서 집에서 쉬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좀 했었습니다. 역시나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좀 나아지고 밀린 업무 좀 보고 그때 플레이했던 영상을 찾아보니 실수가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오지 않을 때나 술을 드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절대로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나중에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지금 10연패 중인데 오늘도 간다, 이 조언해줄 말 몇 가지만 좀 찝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용하는 가게 블라인드나 맥스바인 보통 평균 스택들이나 이제 구독자의 이제 홀덤 경력 몇 가지만 물어봤는데 구독자분은 이 홀덤 경력이 3개월 정도 되고 따로 공부한 적이 없고 완전 초보더라고요. 서적도 찾아보고 GTO 공부도 하고 핸드레인지 공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가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저한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던 질문이 저의 문제점이 뭔가요? 인데 오늘은 이 초보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서만 찾아봐도 초보자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이런 영상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잦은 블러핑이나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음주 포커, 잦은 파참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홀덤 족보에서 플러시 없애기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플레이할 핸드레인지에서 수뒷 카드를 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홀덤 족보에서 플러시가 없다면 수뒷 카드는 사용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왜 한국 오프에서 수뒷 카드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루징하는 이유가 수뒷 카드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홀덤 용어를 최대한 안 쓰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오픈은 이 오픈 레이즈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다녀온 가게는 이 블라인드가 125에 맥스바인 100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블라인드를 다니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오픈 베팅이 5만원 밑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오픈 레이즈 사이즈가 10BB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큰 사이즈 오픈 레이즈를 콜을 받고 플랍을 본다면 여러분들 칩은 순식간에 녹아 없어질 겁니다. 수뒷 카드를 받았을 때 이 플랍에 나의 수뒷 카드가 뽀플이 될 확률이 11% 정도 됩니다. 즉 9판 중에 1판 정도만 플랍에 뽀플이 되는데요. 1%도 안 되는 플랍 한방 플러시는 말도 꺼내지 말고요. 즉 내가 이 수뒷 카드로 플랍을 봤을 때 8판은 칩이 녹게 되고 한 판만 플러시가 됩니다. 뽀플이 됩니다. 메이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제 겨우 뽀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메이드 될 확률은 다들 아시겠지만 33% 정도 됩니다. 결국 산 넘어 산이라는 겁니다.
이 9판 중에 한 판만 플랍에 뽀뿔이 되고 그 한 판마저도 3번 중에 한 번만 메이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척키님, 메이드가 됐을 때 상대방 칩을 다 가져오면 녹았던 칩을 싹 가져올 수 있잖아요. 물론 가능하겠죠. 쉽게 그냥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나의 수디카드가 리버까지 가서 메이드가 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9판 중에 한 번이 플랍에 뽀뿔이 되고 그런 상황 3번 중에 한 번이 메이드가 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도 27번 중에 한 번이 플러시가 되는 겁니다. 즉 270BB를 녹이면서 한 번에 270BB 이상을 가져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맥스바인 100만에서 그 중에서 쇼스테카 붙으면 안 되고 칩리더와 붙어야 되고 그 칩리더가 최소 2페어 이상 혹은 에어라인 정도 돼야 싹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하필 내가 플러시 메이드가 완성됐을 때 그 타이밍에 칩리더와 붙어야 되고 칩리더가 보드에 잘 맞아야 되고 그냥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건 그냥 확률적으로만 계산해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하면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내가 플러시 메이드를 완성해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플러시도 있을 수 있고 턴에 플러시가 됐는데 리버에 한 장 더 떨어져서 넘어가는 경우 보드에 쫑이 나서 타이틀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싹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싹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한국 오퍼에서 플러시는 인정이 쉽다는 겁니다. 워낙 한국 아재들이 이 오디븐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보드에 같은 문이 3장만 떨어지면 극도로 방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맥시마이징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 척키님, 그럼 AX 수디카드만 쓰는 건 괜찮나요? 아니요, 그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이 홀덤 족보에서 플러시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특히 AX 수디카드는 이 보드에 에이스라도 맞으면 죽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콜만 하다가 이 키커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메이드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도 질 수 있고 만들어도 맥시마이징 하기가 힘들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오프에서는 수디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뽀뿔이 잘 안 뜨는데 상대는 왜 이렇게 잘 뜨냐 라고 투덜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0호 기준에서 내가 플러시를 띄우는 거는 나 혼자지만 상대방은 9명이 플러시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는 잘 뜨는 것 같고 나는 안 뜨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수디카드를 써야 되면 어그레시브하게 플레이하고 주도권도 가지고 안 떠도 배팅으로 상대를 폴드시키고 포지션 잡고 포스트 플랍을 운영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할 때 그때 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수비적이면서 주도권도 포지션도 운영도 안 되면서 플랍만 보고 싶어서 수디카드를 쓰면 100점 100패가 당연한 결과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콜 버튼 없애기입니다. 이 말은 콜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질 것 같으면 폴드하고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레이즈하고 푸시오알 폴드 전략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초보자분들 잘 지켜보면 콜만 하다가 녹아 죽습니다. 온몸을 꼬면서 콜하고 지는 거 뻔히 알면서 콜하고 뚜껑 열리면 열받아서 콜하고 아니 열받으면 레이즈라도 시원하게 하던가 블러핑이라도 시원하게 치던가 맨날 콜콜콜입니다. 나의 성향이 수비적이라서 그렇다? 그럼 공격적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홀덤은 이 배팅으로 물어보고 배팅으로 폴드시키고 배팅으로 밸류를 뽑고 다 배팅으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맨날 책책책 콜콜콜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고 있으면 배팅해서 밸류도 뽑고 내가 지고 있으면 과감하게 폴드하고
이것만 잘해도 루징 플레이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10연패 하는 동안 맨날 에어라인이 넘어갔네, 뭐 리버에 역전당했네, 운이 안 좋았네, 뭐 딜러랑 사대가 안 맞니,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10연패를 하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나의 플레이에 문제가 뭔지, 콜 버튼을 없앤다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플레이 하다 보면 나는 그 테이블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핸디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 성향이 수비적이라도 강제적으로 의식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림프콜, 상대 오픈 레이지의 플랫콜, 배당 좋다고 배당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플랍을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콜로 플랍을 보게 되면 나의 칩은 알게 모르게도 아니고 그냥 쑥쑥쑥 나가게 됩니다. 아니, 플랍을 보고 싶어서 거의 모든 팟 다 콜로 참여하고 어쩌다 프리미엄 핸드 들어오면 상대가 5만원 오픈했는데 거기다가 100더 이러고 있고, 상대가 죽으면 에어라인 보여주면서 넘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루징하면 뭐 에어라인이 넘어갔네, 플랍 셋이 리버에 넘어갔네, 뭐 딜러랑 사대가 안 맞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내한테 하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 콜 버튼을 없애버리세요. 림프 타고 싶은 핸드는 다 폴드를 하시고, 상대 오픈에 3배 못할 핸드는 다 폴드 하시고, 플랍, 턴, 리버에도 달아먹기는 뭘 달아먹냐고요. 상대 카드 리딩도 안 되는데 상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잘 맞아서 상대가 배팅해주길 바라면서 체콜 하지 마시고, 잘 맞으면 레이즈 하고 안 맞았으면 폴드 하고, 블러핑 칠 거면 플랍에 콜, 뭐 턴에 콜, 리버에 안 떠서 뜬금없이 배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포지션 잡고 턴에 레이즈 시원하게 한번 하시고, 뭐 포지션이 없을 때는 책레이즈 시원하게 한번 하고, 뭐 콜이 나오면 리버에 포기하고, 뭐 아니면 리버까지 시원하게 밀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한두 핸드씩 콜도 해보고 책으로 함정도 파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비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려고 콜만 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핸드레인지를 만들어라 입니다. 내가 플레이할 핸드레인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사용하는 핸드레인지가 오늘 내일 틀리고 뭐 심지어 그날에도 몇 번 바뀝니다. 원래는 안 쓰는 핸드인데 앞에서 배당이 좋다고 콜하고, 다 림프 타니까 플랍 싸게 보려고 콜하고, 나중에 경력 쌓이고 이 운영에 자신 있을 때 그때 쓰셔도 충분합니다. 초보일 때는 이 핸드레인지를 꼭 정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 52장의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핸드 수는 총 169가지가 됩니다. 포켓 페어 13가지, 그 다음에 뭐 수디카드 78가지, 그 다음에 옵수카드 78가지, 그리고 이거를 콤보수로 계산하면은 1326가지가 됩니다. 포켓 페어 6콤보씩 78콤보, 그 다음에 뭐 수디카드 4콤보씩 312콤보, 그 다음에 옵수카드 12콤보씩 936콤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운영할 핸드를 뽑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프를 가면 핸디가 보통 뭐 10명에서 9명 정도 되잖아요. 그냥 10호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10판 중에 한 판은 이기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0%로 핸드만 사용하는 겁니다. 10% 핸드를 버튼 레인지로 두고 미들 포지션, 얼리 포지션, 스몰 빅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짜주면 됩니다. 1326가지 콤보 중에 10%면 뭐 한 130가지 콤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라인부터 뭐 9파켓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면 36콤보, 그 다음에 에이스 킹, 에이스 마담, 에이스 잭, 에이스 10, 그 다음에 킹 마담, 수딧, 옵수 카드 80콤보, 그 다음 뭐 나머지 킹 잭 수딧, 뭐 잭 마담 수딧, 잭 10 수딧 12콤보, 이렇게 128콤보. 여기서 내가 타이트하게 운영하니까 블러핑 빈도를 뭐 20% 가져가겠다라고 가정하면 24가지 콤보 정도만 섞어주면 됩니다. 블러핑 빈도는 타이트할수록 빈도수를 좀 더 높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핸드레인지를 넓히고 블러핑 빈도를 낮춰서 이용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핸드레인지를 짜고 출정해도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뭐 콤보로 얘기해서 뭐 헐 130까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인지 표로 보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안정하고 가니까 나의 승률 10%도 안 나오는 데서 가서 매일 조 터지고 다니는 겁니다. 또 위에서 뭐 수디카드 쓰지 말라더니 핸드레인지에는 왜 수디카드가 들어가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은 없겠죠.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초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분명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잘못된 정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이 본인한테 유익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뭐 아니다 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주관적인 저의 시선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라서 뭐 과학이나 수학처럼 뭐 증명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신한테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영상 남겨드리는데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